네, 건강 정보 알아보는 시간, 건강한 뷰티 시간입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 또 예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38살 신부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웨딩 앨범 촬영 전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 사진 스튜디오에 갔을 때였는데요. 웨딩 플래너는 샘플 앨범을 보여주며 설명해줬는데 갑자기 혼잣말처럼 "어머 신부님 주름이 좀 있으시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작게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가뜩이나 결혼이 늦어져 외모에 신경이 쓰이던 찰나였으니 말이죠. 결혼식까지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요즘 많이 한다는 보톡스라도 맞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색하진 않을까, 안전하긴 한 걸까 고민이 많습니다. 저 할까요, 말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잔주름을 없애 젊음을 다시 찾아준다는 보톡스. 꼭 알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건강한 뷰티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38살 신부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는 뭐 평탄하게 우리 주변에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사연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날 잡아두고 나서 고민이 되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톡스를 맞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고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성형외과 윤영무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보톡스 하도 뭐 이제 얘기들은 많이 듣고 뭐 맞아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뭐 이름은 다들 들어왔을 텐데 실제로 진짜 보톡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톡스의 기원을 먼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18세기 말에 상한 소세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사람들이 호흡이 마비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독일 의사가 연구를 통해 소시지 식중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소시지는 라틴어로 보툴루스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를 보툴리늄 독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여기 독소예요? 나오는 세균, 네. 세균에서 만들어진 이제 독소, 그거를 네네. 갖다 보툴리늄 독소라고 하고 예. 보톡스는 보툴리늄 독소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청형 중에 A형과 B형만이 상용화되어 있고 이 중 미용 목적으로는 보톡스 A형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툴리늄 독소는 이제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신경 신호 전달을 차단시켜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근육이 마비되면서 볼륨이 감소하고 이제 주름을 펴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톡스가 독에서 찾은 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요. 우리가 통칭해서 보톡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보톡스 네. 종류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네. 보톡스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보툴리늄 독소는 혈청형에 따라서 작용 기전이 다르지만 어차피 결국 근육 작용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는 대부분 A형의 보툴리늄 독소를 사용합니다. 현존하는 보톡스의 약물과 종류는 매우 많고 비용과 유지기간도 다양하지만 네. 같은 농도의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저기 또 뭐 보톡스도 뭐 국산이 있고 뭐 수입산이 있다, 뭐 어떤 게 낫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국산하고 수입산의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처음 이제 보톡스 개발될 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수입 제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네. 그러나 현재는 국산들도 해외 제품에 비교해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새로운 제품들도 좀 더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제품들도 출시되면서 네. 가격 경쟁력도 있어가지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왕 맞을 거면 네. 좀 잘 맞고 싶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효과가 크고 어떤 걸 얼마나 자주 맞아야 좀 이렇게 네. 미용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보톡스라는 게 근육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제 대부분의 주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미 피부가 갈라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주름 혹은 근육이 작용이 아닌 피부나 살이 처져서 생기는 주름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희석한 보톡스를 피부의 얕은 진피내에 주사함으로써 피부의 잔주름 개선, 리프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 네, 보톡스 주름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작용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다만 보톡스를 맞은 이후 이제 근육을 얼마나 더 자주 사용하냐, 그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이제 생리학적 특성, 그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맞을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때로 효과가 좀 적은 경우에는 1개월째 보충하는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혜선 씨가 효과 얘기해서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왜 이런데 막 하도 씹어 근육 잡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막 이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듣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효과가 좀 좋은 부위들이 따로 있나요? 네, 그 근육이 이제 많이 잡혔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육 작용이 강한 부위일수록 보톡스의 효과가 크고, 그리고 이제 보톡스의 효과가 있는 좀 다른 부위들을 또 살펴보면 이마, 미간, 눈가, 콧등, 입 주위의 표정주름, 그다음에 사각턱, 종아리 등의 활동 근육, 네. 그리고 침샘, 겨드랑이 등이 피부샘들이 작용하는 곳, 요게 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진짜 얼굴 곳곳에 맞을 수가 있네요. 예. 눈 밑에도 네. 저렇게. 예, 그렇군요. 그 주름을 펴준다는 예뻐졌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 이거 궁금해요. 일단은 눈에서 마비가 되면 안 되는 부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눈 네. 주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눈 주위에 맞게 되면은 이제 복시, 그다음에 안검하수, 그래서 이제 시야가 흐려지는 이런 또 부작용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톡스를 근육 내에다 놔야지 혈관이나 신경에 놓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사진에는 왜 눈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눈 주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까 사진은 어디를 눈 맞은 거죠? 밑에. 눈의 근육 부위만 선택적으로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진이군요. 네, 예. 네. 근데 저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왜 연예인들도 어떤 분들 보면 보톡스 맞고 나온 것 같은데 약간 네. 웃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부작용 혹시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단은 놓는 부위에 이제 멍이 든다. 그다음에 맞은 부위가 이제 통증이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국소적으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이제 가렵다든지 부는 그런 가벼운 부작용들이 있고요. 좀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 주위나 이런 데 놓게 되면 이제 눈썹이 떨어지는 거나 이제 안검하수, 복시,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연화 장애, 그러니까 삼키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무거운 부작용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막 보톡스 맞고 나서 표정 같은 거 네. 웃을 때 되게 어색해지는 아니면 거 계속 있잖아요. 웃고 있거나. 네, 그런 네.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맞아서 이제는 마비가 된 거는 실제로 시간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걸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예.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뭐 좀 더 많이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예. 강제로 이제 많이 쓴다든지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효가 조금 빨리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아까 그 보톡스 맞는 걸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을 권장한다. 뭐 효과가 없는 분들은 1개월 만에 보충 주사를 놓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보톡스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정도 맞으면 좋은지 또 아니면 주변에서 왜 보톡스 중독이야 저 사람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많이 맞으면 혹시 또 효과가 아예 나중에는 없어지진 않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인데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었으면 이제 여러 번 걸리면 좀 덜해지는 것처럼 예. 면역 반응이라는 게 불활성화를 빨리 시킵니다.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맞군요. 그래서 이제 맞는 텀을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상을 이제 뛰어나야지 예. 이제 이런 면역 반응에 의한 불활성화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3개월 이상의 치료 간격을 두는 거를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소 단위 너무 과량이 아니라 최소 단위를 써가지고 최대한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보톡스 시술 역시 의사 선생님의 그 전문성이나 경험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병원 선택 요령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톡스를 가장 잘 놓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정확한 부위에 적절한 용량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알려면 이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의 원장님들을 찾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용량은 실제로 이제 그 환자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계속 잘 경과를 봐줄 수 있는 그 원장님을 찾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조금 번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보톡스 화장품이라는 것도 제가 본 요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실제 보톡스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아, 네. 어떨까요? 보톡스가 물론 피부를 통해서 일부 흡수가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피부라는 어떤 배리어를 갖다가 이제 보호막을 통과하는 양은 좀 적기 때문에 네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사를 해서 직접 이제 신경과 근육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게 그게 주사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기도 약 먹는 것보다는 주사가 직방이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문지르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이제 목표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보톡스가 있으려면은 그대로 그냥 놔두시게 되고 만약에 이제 엎드리다든지 머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에 반복적으로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게 되면은 다시 좀 그 효과를 보는 것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딱딱한 것을 씹는 것을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좀 더 효과적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 깊어진 주름에는 이미 네. 이제는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과다하게 쓰는 근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미리 깊은 주름이 되기 전에 네. 미리 이제 맞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과도하고 반복된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과 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과도하지 않게 적절한 네. 경과 관찰을 하면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보톡스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고 또 많이 있습니다만 또 오늘 좀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요 또 이것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필러 시술. 필러 궁금해요. 시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다음 네.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형외과 윤영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생방송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이용객이 적고 효율성이 낮아서 역장이 배치되지 않는 역 네. 혹은 일반 역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홍역, 2번 상대역, 3번 불가역, 네. 4번 간이역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쉽게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기차 타고 떠난 여행, 추억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률 더욱더 높아집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